언어 바로 랭귀지입니다. 랭귀지라고 하면 좀 막연한 감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인간으로 진화해 올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였었냐 하면 인간이 동물하고 구별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일 언어, 생각. 직립보행이었죠. 그 다음에 뭐였죠? 사고할 수 있고 사고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언어인데 이 언어는 인간 이전에도 동물들도 다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언어 이전에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뭔가를 전달하는 전달 매개체로서 수단으로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게 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먼 거리에는 언어가 되지가 않으니까 동화라든가 아니면 수신호 같은 거 그리고 또 언어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농화라든가 이런 분들은 수화로서 이렇게 전달해주죠. 근데 이제 그 초창기 언어는 어떤 것이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초창기 언어는 이제 뭐 어차피 인간이 그렇게 강한 동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간이 결국은 뭐냐면 사냥을 할 수도 있지만 사냥을 당할 수도 있는 입장이었죠. 네. 사냥을 할 때는 뭐냐면 혼자서 사냥을 못한다. 왜? 혼자 사냥할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인간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했냐 공동으로 사냥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창을 가지고 누는 창을 가지고 어디를 조준하고 누는 뭘 하고 이게 다 맞아야지 맞아 떨어져야만이 사냥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사냥을 한다 해서 꼭 다 이렇게 성공하는 보장도 없지만 그나마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도 뭔가 시그널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뭔가 방법이 있겠죠. 그게 이제 조금 더 발달 조금 시간이 지나서는 시민 활동이라든가 여가 활동 그리고 또 후세들에 대한 교육 같은 거. 왜 사냥하는 방법을 왜 동물도 그렇지만은 일반 그 동물들은 자기 동물들이 그냥 그걸로서 배우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 우리로 치면은 구전으로 이제 사람으로 치면은 구전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구전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게 결승되다가 끊겨버리면은 끝이라고. 글로 남겨놓은 게 없으니까. 그 이제 동물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멸종되면 글로 끝입니다. 근데 인간도 결국은 그런 식으로 쭉 하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언어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고, 그게 이제 그 글자하고 글, 말하고 글의 이제 좀 차이입니다.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죠. 근데 일단 그 말이라는 것은, 글이 있어야지 말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문자가 있어야지 말이라는 거죠. 그 전까지는 문자가 없다가 어떤 민족들도 자기만의 고유 문자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제대로 된 언어는 아니지만 원시 언어라 할 수 있죠. 원시 언어. 그게 이제 계속 발전해가지고 뭡니까? 언어가 안 되면은 뭐가 안 되죠? 생각을 할 수 없어지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언어에는 뭐가 포함이 되냐면 자국어뿐만 아니라 외국어도 들어가요. 그리고 요즘은 외국어가 안 되면 직장 문제까지. 그리고 또 뭡니까? 최근의 언어를 뭐라고 해요? 가장 발전한 언어가 뭡니까? 한글? 예, 한글 발전한 언어인 건 사실인데 컴퓨터 언어죠. 컴퓨터 언어까지 와가지고 원시 언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전 언어부터 컴퓨터 언어까지 최근에 그 컴퓨터 언어는 그 뭡니까? 컴파일링 하기 위해 한 언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리의 언어가 틀리지 않는 왜 그러냐면은 왜 인간에게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컴퓨터 언어가 필요합니다. 기계는 시킨 대로 할 수 있는 융통성이나 이런 걸 기계가 융통성을 발휘해가지고 뭘 해주기 그걸 기대한다는 것은 진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철저해야 되고 엄밀해야 되고 하나가 틀리면 안 되죠. 대응사고 나는 거죠. 거기 컴퓨터니까 C어는 뭐 C++. 자, 그러면 이제 언어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발전해 왔고
있고 최근에는 컴퓨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어가 그러면 우리가 소통의 수단, 처음에는 생존을 위한 사냥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간과 같은 게 필요했으니까 혼자서 못하니까 그리고 이제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뭐냐면 자기 지식이나 이런 걸 축적하기 위해서 또 그 다음에는 뭐냐면 현재와 같은 거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까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굉장히 다방면으로 쓰이고 있죠. 자, 그럼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는 좀 들어보고요. 언어의 야학을 해보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말로써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외부에 자기 의사를 전달하죠. 그러면은, 대개의 경우는 보면, 그걸 이제 속칭, 정치인들이 사용할 때는 연설이라고 하는데, 이 연설을 하면은, 대개 보면 원고가 있어요. 그 원고를 초고가 있고 그 원고를 놓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이미 숙지된 상태에서 연사가 이제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주로 이제 그게 임팩트가 있을 때가 언제냐면 전시라든가 비상시국에 지도자의 한마디, 지도자의 목소리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행세는 이해시가 안 돼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근데 전시만 딱 되면은, 그때는 진짜 그 리더 한 사람이 전쟁의 성운을 그렇게 충분히 가능한 게 전시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전시의 영웅이 꼭 행시에 돌아가가지고 다시 수상으로서 아니면 대통령으로서 재임을 하느냐. 꼭 그런 것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대표적으로 전시의 영웅이었으면서 평상시에는 결국은 정치에서 물러나게 됐죠. 대표적인 사람들 몇몇 있죠? 처칠을 그렇고 그 다음 미국은 미국은 뭐죠? 우리나라하고 밀접한 관계 아젠하고도 했는데 다 해먹지만은 메가돈이 못했잖아요. 그리고 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순신 장군도 똑같다고 봐요. 저는 간혹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그 당시 전쟁 나오기에 죽지 말고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과연 뭔가 명재산으로서 이름을 날렸을 것 같은 비관적인. 간신들에게 결국은 난도질 당하죠. 난도질 당하고 죽었을 것 같아요. 아마 그게 맞는 표현이 아닐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중국의 역대 왕조, 저희는 황제가 있는데, 거기도 보면 처음에 공신들 이렇게 대우를 해줘요. 그러다가 어느 한 순간 어떻게 합니까? 포사불패. 행시켜버리죠. 심지어 독한 놈들은 어떻게 합니까? 독한 황제들. 그 중에 한 놈을 잡아가지고 코를 떠가지고 아니면 고기를 해가지고 각 제후들이 다 보내셔서 이거 먹으라고. 그거 사실 좀 먹어야 되잖아. 자기 그 전시에는 자기와 같은 그의 동료의 고기를 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역대 왕조가 맡길 때마다 다 그랬어요. 우린 보내 안 했을 것 같아가지고 다 그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대 3대 보면은 뭐냐면 처음에는 전부 태조 이렇게 조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2대 3대쯤 오면은 이제 원래 조자 들어가는 사람들은 뭡니까? 종자로 걸려가지고 다 악당들이죠. 그렇죠. 솔직히 이 사람들은 만약에 성공 못했으면 나 이렇게 이거 되었을 사람들인데 조자를 못 쓸 수 있죠. 근데 우리도 왜 정종 해정해하고 그 세종 시대에 세종으로 와가지고 종자 붙는 거예요. 사실은 종자 붙는 사람은 힘이 없어요. 되게 보면 다 비실거리다가 뒤졌어요. 근데 세종도 아파가지고 비실거리다가 결국은 여러 가지 설이 있대요. 보니까 당뇨를 심하게 앓았다는 설도 있고 아니면 여자들에게 눌려가지고 기가 나빠져가지고 그랬다는 설도 있고 하는데 그걸 떠나가지고 이 사람은 그래도 한문 쪽으로 지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제 어린 백성들이에요.
좀 이제 배우려고 우리 이제 언어도 한글도 자기가 솔선수범해가지고 한글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얘기 나중에 다시 하겠지만 자 그렇게 이렇게 흘러왔다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언어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느냐 역사하고 우리가 그 역사 이전이라 그러면은 사관이 없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관이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록할 때 그때는 이미 글자가 생겨가지고 그 글자로 기록을 한 거니까 그때는 사관이 있을 때죠. 근데 그 이전에는 언어가 없었어요. 그리고 언어가 없다가 해가지고 글자가 없는 거지 말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말은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서론을 좀 짧게 이렇게 맺고 싶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가지고 영어 첫 번째 영어 해가지고 진도를 나가려 하다 보니까 서론을 조금 그래도 20-30분을 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까 처칠 이야기도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왜 그렇게 물어봤냐면은 그럼 왜 처칠하고 메가는 그렇다 치고 처칠이 왜 정치에서 물러나는 거 혹시 아시는 사람? 아마 이거는 제가 요구하는 답을 제시해 줄 분은 한 분도 없어요. 혹시 아시는 거예요? 처칠이 왜 물러나나? 그렇게 독일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전시회는 그렇게 잘했는데 아 그래 한 번 정도는 봐주지 수상 한 번 못 해먹고 잘렸거든요. 왜 그런지 혹시 아세요? 너무 똑똑해서. 그걸 저는 그렇게만 알았어요. 근데 제가 영국에 와가지고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케임브리지 대학의 그 수학과 교수였던 사람이 저희한테는 바둑을 배웠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집에서 부인은 변호사고 해가지고 요즘 남편이 요거 있는데 그때도 놀았는데 부인이 그러다 보니 그 대신에 이제 본인은 이제 보드게임에 심취해가지고 바둑이나 이런 거 애들 가르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하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번 이야기 끝에 처칠 이야기가 나오고 아 우리는 뭐 국민들 그리고 얼굴도 크고 카리스마 있고 이야기 맞아요. 집도 무슨 소리냐 처칠 다 그러는 거 용어로 보는 거예요. 처칠 왜 잘리냐면 간단해요. 이 사람 준비생이 안 돼. 뭐가 없어요? 준비생이 없어. 전부 적응돼. 근데 재미있는 건 전시에는 그게 통해요. 필 받는 사람은 다 통해요. 근데 이 사람은 준비생이 어느 정도 없었냐면 근데 이 사람이 똑똑한 거는 인정을 하는데 우리가 역대 그 연설을 하면은 연설이 하지 않습니까? 원고를 쓰든 안 쓰든 연설 그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개 보면은 단어가 몇 개 정도 들어갈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설을 한다. 한 시간짜리 아니면 한 시간 반짜리 한다. 생각한다 그러면 새로운 몇 개 정도 일반적으로 100개는 들어보겠죠. 새로운 단어니까 새로운 단어가 근데 우리 뭐 22,000, 33,000 이런 거 있잖아요. 그와 같이 얕은 단어가 전부 그 사람이 그 새로운 구사하는 단어 몇 개 정도 될까요? 네? 20개 훨씬 더 들어가죠. I'm a boy만 해도 I am a boy. 새로운 단어 그러니까 새로운 단어 새로운 단어는 그러니까 한 뭐 1000개 정도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1000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제 이 사람은 한 번 문장을 연설할 때마다 거의 10,000개 이상이 들어요. 와. 새로운 단어. 다독한.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한 언어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단어가 사실 필요한 거는 한 5,000개만 제대로 그 단어를 이해하고 써먹을 수 있으면 그 언어를 할 수 있다는 건데 이 사람은 자기 연설하는데 10,000개 이상의 새로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탈 단어는 뭐 10만 개쯤 되겠지만은 그 중에 새로운 단어만 10,000개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잘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번 국정 연설을 하는데 아주 전시에서 아주 긴급한 일이 상황에서 국민들의 어떤 호응을 얻기 위해서 연설을 하는데 이 사람이 그 연설 원고지를 딱 놓고 연설을 하는데 기자가 보니까 이 원고지를 안 보는 것 같아 느낌이.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저거 한 2시간 이상을 의회에서 연설을 하는데
저거 다 외워가지고 연설한다고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냐? 당연히 의구심이 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연설이 딱 끝나고 나가지고 대장을 잡은 거예요. 이게 뭐냐고 딱 하니까 처음에는 안 보여주려고 하다가 보여주는 백지야. 이야. 그런 사람이 처지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순발력이라는 끝내주는 사람이죠. 근데 국민들은 그걸 싫어합니다. 아, 전무만하게 맞게 나타나면 전쟁은 우리가 할 수 없어 따르는 거지만은 누가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걸 따라서 좀 나가야만이 이길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이 좀 잘못하고 조금 이상해도 국민들 따라야 되지만은 평상시에 전무만하게 맞게 나타나면 우리는 이거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에 바로 의회에서 바로 잘려버리고 다시는 일생에 안 하셨어요. 메가드 원수도 마찬가지죠. 비슷하죠. 순수한 직업 분이었으니까 정치에 관심 없었다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이승민장도.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똑똑하고 순발력이 있고 언어를 잘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정치 일반을 잘 아우르는 거. 그 전형적으로 처칠이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 쪽 구상력은 탁월했는데 사람을 이렇게 리드하고 사람을 이렇게 끌어들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건 있었는데 뭐냐면 이게 준비된 게 아니고 자기 적흥이에요. 직설적으로 이렇게 다 할 수 있어요. 그만 처치. 언어하고는 아무나 그렇게 언어를 평소에 연설할 때 그렇게 미사일을 구사를 하지만은 결국은 이 사람은 뭐냐면 거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 딱 끝나면서 바로 국민을 놓고 날린 게 처치를. 근데 이제 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그 탈무드에 보면은 어느 상선에서 배 선상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직업도 다양하게 있겠죠. 성모도 있고 뭐 부자도 있고 뭐도 있고 지식인도 있고 뭐 기능도 있고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루는 심심하니까 자기가 서로 잘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나는 뭐 집에 뭐가 많고 나는 우리가 하는 사람이 많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승려 같아 보이는데 당신은 뭐 내세울 게 있느냐.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사실 내가 가진 게 가장 훌륭한 거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지금 정면에 보일 수는 없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서 해적들에게 다 잡힌 거예요. 그럼 뭐 남의 나라에서 공기상에서 해적에서 잡히면 전부 노예로 다 끌려갑니다. 전부 노예로 끌리고 불풀이 흩어졌는데 그 중에 이제 부자였던 사람이 노예로 이제 막 커버린 일을 하고 안쪽 세상이 결국 하다가 어디 딱 가보니까 누군가 자판을 걸려놓고 막 사람들 선정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딱 보니까 그때 그 성인 그래서 딱 물어보니까 당신 그때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왜 당신은 그러니까 나는 성녀지만 언어가 됩니다. 언어가 되는 사람은 어디를 가고 굶어 죽지. 지금 여기 와가지고 하고 있지만은 결국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나는데 우리 역관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역관이라는 거 역시 언어가 됩니다. 언어가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교류가 된다. 커뮤니케이션이 된다. 어디하고 어디? 국가 간, 개인 간, 민족 간 모든 거 된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게 그런 국가 간이나 이런 걸 아마 그 역관 출신들이 더 절실하게 느꼈을 거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미흡하다는 걸 그 역관 출신들은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게 있어도 어떻게 말로서는 합의할 수 없으니까 술 한잔 먹고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기록으로 남아있다 보면 그것도 아주 그걸 보면은 그 당시 시대상이나 이런 거를 유추해서 볼 수 있는 감독이 되지 않을까. 혹시 나중에라도 뭐가 있다고 감독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면서 그러면 은혜에 대한 이야기는 뭡니까? 가령 한글이라는 게 뭐냐? 한글이라는 게 그러면 이 세상에 언어는 수백만 종이 있어 왔고 그리고 지금도 수천 종이 있어요. 그 중에 그래도 언어를 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수십 종이 있고
수십 종, 수백 종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큰 어느 권에 들어가는 것도 몇십 종.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그렇게 많지만 나눠보면 간단해요 사실. 한자 저런 거, 영어 저런 거, 한글 영어 한 서너 개로 나누면 딱 나누죠. 근데 재밌는 거는 혼독을 하는 한자 같은 경우 아주 재밌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예전에 한자 오펜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자기 사전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전에 많은 그 글자가 음제이죠. 사전 글자가 몇 자 정도 나오는가요? 중국 대충 몇 자 정도일까? 5,000장은 있으니까 5배 잡아서 5,000장. 5,000자. 제가 명을 볼게요. 1번 망자, 2번 10만자, 3번 50만자, 4번 100만자. 너무 많다. 40자까지 있어요. 50만자 이상일 거예요. 진짜. 지금. 거의 4어 중국과 합치면 100만자가 한자 글자. 자, 그런데 영어나 스페인어 이런 것들은 단어가 100만 단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계속 새로운 게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지만 원래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한자라는 게 얼마나 황당한 글자냐 이거죠. 그러면은 한글은 얼마나 됩니까? 한글은 우리가 한글은 단어를 만약에 전부 한글식으로 해결을 한다고 하면 한글은 수천만 단어가 돼요. 수천만 단어가 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단어가 되면은 음절이 하나 이상이 모이는 거기 때문에 자꾸 붙이면 되기 때문에 10개의 음절을 하나의 단어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글자는 한자거든요. 근데 한자가 100만 자 가까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우리 예를 들어서 쯔 해가지고 제따이 해가지고 이게 쯔라고 익히면 이렇게 읽히는 단어가 글자가 몇 개나 됩니다. 수천 수만 개. 중국에서 다 틀려요. 옛날 거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중국어의 글자 이렇게 자하면 거의 단어예요. 근데 이제 중국어는 그럼 단어의 수하고 음절의 수가 그렇게 뭐 크게 많이 차이 나느냐? 되게 크게 차이 나지 않아. 그리고 이제 중첩에서 한 경우는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어 수하고 음절 수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영어라든가 예를 들어서 영어 그리고 한국어, 한글 이런 것들은 음절은 그렇게 안 많아요. 음절은 많지 않지만 단어는 굉장히 많죠. 이게 차이점이에요. 중국에서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모든 언어는 나름대로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 특성에 대해서 뭐라고 제가 우리 언어가 제일 낫다, 중국어가 제일 낫다, 아니면 일본은 아랍이 낫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몇 가지 점은 포인트를 짚어가지고 보면은 한글이 얼마나 우수한 거라는 게 여실히 알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우리가 일본어를 보면은 일본어는 자, 우리가 언어의 최소 단위는 뭘 것 같습니다. 글자의 최소 단위가 뭐죠? 우리는 뭐라 그러죠? 한글에서 뭡니까? 최소 단위. 네. 이건 뭐라 그래요? 자음모음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라 그래요? 자, 영어로 이야기할게요. 레터라고 그래요. 레터라고. 자, 레터에는 뭐가 있죠? 자음,
자음을 콘소넌트. 자, 그럼 모음이 있어요. 바울.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음하고 모음이 있는데 이 자음하고 우리가 음절 이건 뭐냐면 레터.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은 이건 뭐예요? 한자죠. 네. 이거는 그러면 차이니즈 레트가. 레트라 그래요? 아니면 이거는 차이니즈 그걸로 끝내. 차이니즈. 워드? 캐릭터란 말이 뭐냐면은 캐릭터. 음절.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실러블. 음절. 그러면 차이니즈 캐릭터. 우리는 차이니즈 레터. 한글은 코리안 레터라고 그러면 기억낸 리얼이 있고 코리안 캐릭터라고 그러면 가나다라 마바사. 새롭게 하는. 그런데 그 음절이 음절을 갖고 음절 개수를 갖고 이야기를 하면은 일본어는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부터 모든 게 레터는 없어요. 자음모음이 없다고요. 그러면 50음계, 100음계, 50음계 이런 합치면 100개 정도가 음절이에요. 그 중에 받침이 있는 거는 하는 NG 발음하고 하고 세 개를 합쳐가지고 요렇게 표시하죠. 요걸 해가지고 통 쳐가지고 어떨 때는 발음하고 어떨 때는 하고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100개에다가 이걸 아무리 집어넣는다 그러더라도 300개. 음절이 100개밖에 없어요. 일본은. 100개. 그리고 모음이라 해가지고 자음 모음으로 나누는 경우, 자음으로 모음으로 나눠가지고 모음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아, 이, 우, 에, 오. 야, 유, 요. 야, 유, 요. 이게 모음이 다예요. 그러면 모음이 아에다가 야, 우, 유, 오, 요. 이거 다 갖다고 보면 아이우에 오 5개밖에 안 돼요. 5개. 이 5개로 모음을 다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면 이렇게 말 그대로 뒤에 앉으면 둥이라고 발음을 한다고 했어요. 둥, 동, 당, 딩 가능하지만은 댕도 가능해요. 덩이 없어요. 덩, 발음이 없어요. 그럼 발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유사한 발음을 갖고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오 발음을 갖고 대개는 오 발음을 다시 발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한국말로 덩 하면은 일본 말로는 덩이 안 되니까 동이 돼요. 동이 됩니다. 그렇게밖에 안 돼요. 일본 자체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를 들어 제가 100개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이라거나 이렇게 합쳐가지고 다 조합을 해도 음절은 100개밖에 안 돼요. 100개밖에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자, 일본어로 써요. 이걸 고고라고 해요. 고고. 자, 고고라 이렇게 해놓고 이게 무슨 뜻이냐 물으면 일본 사람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고고라가 있고 한자로 따로 쓰는 게 100개가 넘어요. 고향도 고고고 고등학교도 고고고 뭐 전부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달라요. 이거밖에 안 돼요. 동음이어가 엄청나게 많아요.
일본어가 쉬운 거는 그냥 뭐 하면 되는데 어려울 때는 왜 그러면 동음 이어가 있어요. 한자도 동음 이어가 딱 되죠. 근데 일본어는 그런. 자, 그러면은 일본어가 100개의 음절밖에 안 돼서 많아야 뭐 거의 다 곱하기 2 정도, 200개 정도 한다. 그럼 중국어는 음절이 4개는 될 거야. 우리는 중국어는 뭐 대단한 걸로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중국어 배우신 분들은 아시죠? 처음에 뭘 배웠습니까? 모음 중국어 해봐야 모음 일본어보다 조금 많은 수준밖에 안 돼요. 한 50개 정도 많이 가져요. 그럼 50개인데 다른 길로서 이제 50개에서 100개라고 5 내지 5 내지 100개라고 그랬죠. 50 내지 100개라고. 근데 중국에는 지역마다 뭐 7성, 8성도 있고 9성도 있지만 성조가 있으니까 자, 곱하기 4를 해주라고. 그리 와야 200이나 400 정도밖에 안 돼요. 자, 음절이 개수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한글은 음절이 몇 개나 혹시 아시나요? 한국 분들이 한국 음절이 몇 개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글은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자, 하나의 음절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음이 하나 들어가요. 그러면은, 자음, 플러스 모음 하면은, 이것도 음절이고, 자음, 플러스 모음, 플러스 자음이죠. 이게 음절이에요. 하나의 음절. 자, 우리가 앞에 넣을 수 있는 자음이 몇 개입니까? 14개 단자음 플러스 뭐가 나옵니까? 쌍 5개. 이렇게 되죠. 모음이 몇 개입니까? 단모음 10개에다가 본모음, 중모음 다 합치면 수도 없이 많지만은 한 20개 정도 잡잖아요. 그리고 받침으로 올 수 있는 게 몇 개입니까? 수도 없이 많죠. 그런데 받침으로 왔을 때 다 틀리지만은 그걸 예를 들어서 뭐 한 20개 이렇게 정해놓고 받침으로 왔을 때 발음만 나눴을 때 받침으로 나오는 게 뭐뭐 있죠? 엉 발음이 있죠? 은 발음이 있죠? N 발음이 있죠? L 발음이 있죠? 그리고 네. 그 다음에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네. 그거는 이제 그 발음은 똑같으니까 티읕 발음이 있죠? 시옷 발음, 티읕 발음 합쳐가지고 하나로 하면은 시옷인지 시옷인지 잘 모르지만, 근데 우리가 이게 연음되면 다 틀리기 때문에 다 집어넣어야 돼,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도 없는 거하고 합쳐가지고 최소 7개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연음되는까지 포함해가지고 L, M, 이거 기억, 시옷 이런 거 다 집어넣는다 그러면 20개 넘을 거예요. 그 이상이 돼요. 근데 이거는 자, 그렇게만 계산을 해도 이게 약 20, 이게 약 30, 이게 10개만 잡더라도 이게 몇 개냐고. 600개 아니에요? 6,000개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거 10,000개는 나올 것 같아요, 대충. 근데 우리 안 쓰는 것도 많이 있고. 그러면은 많다고 하는 중국어 200개나 400개보다도 10배가 됩니다. 음절 자체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어하고 비교하면은 뭐 거의 엄청난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절, 한글이 음절로서 나타낼 수 있는 거는 이 세계에 있는 어떤 언어가 가진 것보다도 10배 이상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좀 의구심이 났던 게, 우리나라 발음에는 L 발음하고 R 발음하고 F하고 P의 분별이 없어요. 전부 열하고 뭐죠? P이죠.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요거 크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이거 크게 중요한 거예요. 푸 하는구나, 푸 하는구나, 큰 차이가 없어요. 거의 같다고 보고 다르면 안 하는 거예요. L도 R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것까지 다 집어넣으면은 뭐 꼭 짜집기 한 같은 그렇게 느껴졌어가지고 아마 그래서 안 넣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R 발음 해가지고 넣는다 해가지고 이게 몸 성형에 가깝지. 그리고 이것도 R 발음을 제대로 R을 발음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미국어하고 영국어, 미국어하고 같은 영어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F 같은 거 마찬가지. F하고 P는 사실은 외국인들이 F하고 P 미국 사람들이 분별을 하는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은 분별을 하는데 어떻게 분별하는 거 아세요? 입모양. 소리를 듣고는 몰라. 이 사람들은 몰라요. 입모양하고 그러면 큰 차이가 안 나요. 우리 예를 들어서 M하고 예를 들어서 미음하고 니음하고 이야기하는데 잘못 들었다고? 입모양 뭐나요? 우리는 둘이 사잖아요. 다. 모음도 둘이 사잖아요. 물론 개중에 좀 복잡한 게 있어요. 헷갈리는 부분. 그 부분은 뭐 자, 그래서 우리가 한글이 다른 언어들과 우수하다, 우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한글만큼 합리적으로도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한글에는 그러면 우리가 한글은 뜻글자냐?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소리글자. 뜻글자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꽤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다시 할게요. 한글이 그러면은 뜻글자의 의미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 순수하게 소리글자이냐? 소리만 적은 거냐?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이 좀 기웃하게. 그렇지. 그렇지도 않아요. 특히 어디에서 많이 나오죠? 모음에서. 모음. 얼마나 합리적인고 하면은 우리가 사실은 한글이 이렇게 잘 정제되고 완벽하게 연구되어져 가지고 나온 발표된 글자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이런 글자는 없어요. 안 써요. 그리고 이것도 없어요. 이런 거 안 씁니다. 왜 안 씁니까? 요게 상충되죠? 네. 요거하고 이게. 네. 왜로 해버립니다. 왜? 좀 내가 이상한 표현을 좀 모르겠는데 느낌상 알겠죠? 네. 느낌. 그럼 이거 우리가 우하고 와하고 그 다음에 오하고 우하고 어느 게 더 크고 맑고 어느 게 더 작고 어둡고 똑같이 아하고 오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글자에 레트에 뜻이 들어가 있지 않다. 이 누가 이야기하겠냐? 그렇네요. 네. 뜻이 들어가 있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조어를 이렇게 만든다 해가지고 막 만들지는 않을까. 특히 그 부사 같은 거 이렇게 만들 때는 분명히 여기까지 해가지고 나는 어머니나 이런 것도 아바이라는 게 맞다고. 아버지란 말은 얘기했지만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런 그 논리들도 상당히 그쪽은 예전에는 엄밀하게 철저하게 격식을 따졌는데 요즘 아가도 좀 변형되어 왔지만 자,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한글이 결코 소리 글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그 많은 음절이 거의 10,000개 가까이 되는 음절이 있는데 그것들이 어느 정도 양분되어 가지고 중립적인 것, 음성적인 것, 양성적인 것 이렇게 나누면서 약 3가지 종류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언어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언어에는 그런 거 본 적이 없어요. 음량으로 나눠가지고 모음을 이렇게 나눠놓고 중성까지 이렇게 가지고 하는 저희 한글밖에 없어요. 어떤 중국어, 영어, 일본어 책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서론 편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뭐냐면 제 1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나중에 할 때 대비해가지고 1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2강은 뭐가 되겠느냐? 강론도로 들어가지고 뭐 영어, 중국, 일본 아니면 예능 이렇게 가지고 이야기가 되겠죠? 네. 자, 그런데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가지고 여러분들 왔으니까 언어를 어떻게 배우면 가장 완벽하게 짧은 시간 내에 마스터할 수 있을까? 아. 팁을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만 불러주죠. 자기가 그런 경험이 있어도 좋고 자기는 그렇게 못해봤는데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저하고 이야기하는 게 어느 정도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씩만 팁을 언어를 짧은 시간 내에 마스터하는데 필요한 요소 하나씩만 들이대는 거예요. 나 생각 없이. 들이대는 거. 네. 그냥 무의식으로 갖다 들이대면 중국 애들하고 잘 통하더라고. 들이대는 거. 나만. 들이대는 거. 네. 아무 생각 없이.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네? 따라합니다. 아, 여자친구가 사랑하기. 자, 하나씩만 이야기해보세요. 얼마나 좋고 오늘 말씀. 미리 상대방 대상국가의 단어를 미리 외우는 단어를 미리 외우는 거죠. 그 나라에 가서 현지의 가서 학교 현지의 사전을 보든지 단어를 단어를 외우는 먼저 습득한다. 여자친구 만들면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같이 그렇지. 그거에 너무 어렵게 얘기해. 그 다음에 혹시 본인이 뭐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하나 안 하면 다 나가라고 그래. 자, 뭐 우리가 소설 쓸 때도 네. 자기랑 나는 그 작가 소설을 따라 쓰거든요. 자, 그걸 뭐라고 하냐면 홈게임을 합시다. 자기가 맞는 분야,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그렇죠. 접근합니다. 홈게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우리 이사장님 언어 뭐 하는데 뭐 좋은 거 있으면 하나 기회가 있어. 자, 사무국장님 자기가 손 들고 서 있어라. 자, 언어를 마스터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 하나만. 아니 뭐 남들에게 들은 거라 좋고 본인 생각되는 게 그렇다. 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제하고도 많이 공통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 짚고 있는 부분 계속 꾸준히 명창. 그런 이것은 언어를 뭐 하는데 가장 좋은 요소가 뭘까? 언어를 빨리 습득하기 위한 그런 이제 요소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이게 자꾸 어디 있죠? 꾸준히. 자, 우리 마지막으로 누구야 들이대는? 지속 반복 네? 만화. 그렇죠. 이 만화하고 뭐냐면 홈게임하고 똑같죠. 아, 그거예요? 맞죠? 네. 그럼 제가 하나씩 시켜줘요. 꾸준히는 뭐냐면 노력이에요. 관리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현지 단어를 먼저 습득한다. 이거는 뭐에 해당하냐면 자기가 예를 들어서 내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 용어는 빨리 와요. 그런데 나는 레슬링하고는 깡통인데 레슬링 용어를 아무리 갖다 들이대도 내가 이해하기는 어려워. 그런 취지에서 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현지 단어를 먼저 습득한다. 근데 내가 모르는 아유 굶어질 단어가 아닌 내가 관심이 있는 분야의 현지 단어를 먼저 습득한다. 같이 습득한다. 이건 절대 안 돼요. 제가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릴까요? 우리 내가 영국에 있을 때 그랬어요. 처음에 외국 유럽에서 온 애들하고 우리 이제 한국이나 이렇게 아시아권에서 온 애들이 처음에는 이제 같이 단짝으로 지내요.
그렇지. 학교 공부한다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게 남자 여자가 남녀가 될 수 있고 여남이 될 수 있는데 서로 마음이 맞으면 그때부터 뭐냐면은 대개의 경우 남자 쪽에서 여자 쪽의 언어를 열심히 공부해요.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남자가 만약에 영어권 사람이면 여자에게 열심히 가르쳐요. 언제까지? 결혼하기 전까지. 아, 전까지. 딱 결혼하고 나면은 뭐냐면은 귀찮아서 안 가르쳐주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내가 잘못하면은 꼬박꼬박 교정을 시켜줘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내가 잘못하든 뭘 하든 내가 무슨 소리를 해도 알아들어버려요. 엉터리로 이야기하는 거 다 알아들어버려요. 그럼 맞죠. 늘지가 않네. 그러니까. 연애만 그냥 그거 좋은 거. 그거 쓰나요, 연애. 연애만 한다. 내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연애만 한다. 네. 이거는 오케이. 500원 줘요, 나 맞췄어. 오케이. 연애만 꾸준히 들이댄다. 요거 가지고 제가 만듭니다. 꾸준히 들이댄다. 맞습니다. 어느 정도로 꾸준히 들이댄다. 될 때까지. 될 때까지가 맞습니다. 근데 자 그러면 한 가지는 내가 일주일에 1시간씩 한 번을 1년을 꾸준히 하는 거고요. 네. 매일 1시간씩 한 달. 2달 정도로 갔어요. 2달이면 다 대충 1년 맞죠? 네. 2달을 같이 365일. 매일 2시간씩 한 달을 한다. 매일 4시간씩 한 달을 한다. 토탈은 똑같아요. 네. 근데 어느 게 더 효율적이 효과적이에요? 매일. 이게 만약에 자 이게 만약에 1이라고 봅시다. 여기 2점, 여기 4점, 이게 8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있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네. 암기, 집중. 암기, 집중, 노력.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돼요? 예전에 좋은 선생, 좋은 책, 환경. 좋은 환경. 근데 좋은 환경이 뭐죠?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노력을 하는데 자기가 주인이 아닌 노력을 하는 의미가 있습니까? 아, 소를 물가에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마시고 안 마시고는 소망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본인이 하지 못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네. 스스로 해야 된다. 동기부. 네. 동기를. 중요하네. 자, 그러면 얼추 거의 다 나왔어요. 그리고 뭐가 필요할까? 요거만 갖고는 돌대요. 원노라도 돌된다니까요. 그러면 전략이 있어요. 아, 전략. 아. 전략이 있어요. 그러면은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목표의식이 목표의식이 바로 동기부여라고 하는데 노력을 하는데 갑자기 아팠어. 그럼 어떻게 돼? 못하죠. 네. 건강. 근데 그러니까 체력이 돼요. 네. 공부하는데 체력이 되는 건 좀 이상하지만 그러니까 체력이 돼야 되는데 경제력 들어가는. 경제적인 문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많을수록 좋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노력을 하는데 체력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왜 제가 이렇게 단기 집중이 효과적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노력을 해도 예를 들어서 몸이 아파요. 그러면은 공부를 하는 게 이길 것 같아요? 손해일 것 같아요? 손해. 몸 아픈데. 몸 아픈데 공부하면은
이익은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이익이 아니에요. 더 아파가지고 그냥 푹 쉬고 자면 되는데 공부한답시고 와가지고 공부하면은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뭐냐면은 이때 공부하는 것은 뭐냐면요. 언제를 위한 거냐. 활력이 붙기 시작하면은 그때 공부했던 거, 공부 안 했던 거, 공부해야 될 때 안 했던 거고 해야 하는데 마지못해 했던 거하고 차이점이 확실하거든요. 내가 몸이 좀 아프지만은 아프다고 어디를 물었으면은 그러면은 단기 집중했으면 큰 문제 없어요. 몸이 아프더라도 그 순간만큼은 무슨 일이 있으나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한 달, 반 달 지나고 한 달 지났을 때 학생.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공부를 할 때 교과서 보면 전부 200장으로 되어 있죠. 챕터 200장, 120장 되어 있잖아요. 120 챕터로 되어 있어요. 120 챕터로 되어 있는데, 자, 이걸 2달 만에 떼겠다. 그럼 하루에, 한 달 30일이니까, 하루에 2과씩 나가야 돼요. 하루에 한 번씩 하면 2과씩 나와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하루에 2과씩 절대 안 가요. 하루에 처음에는 한 과밖에 못 나가요. 한 일주일, 2주일 한 거밖에 없어요. 3주일 전 지나면 3주일 되면 한 과가 안 나와요. 그리고 5주일 때쯤 되면 2과가 7주일이 넘어가죠. 3과 4과 못 나와요. 이게 계속 반복되고 그거 되기 때문에 탄력이 붙어서 단기 집중해서는 근데 이게 늘어져 버리죠. 시간이. 그러면은 오늘 한 과 나오고 내일 한 과 나왔으면 다음 주에도 한 과씩. 그리고 뭐 한 달 뒤에도 두 달 뒤에도 똑같아요. 그리고 그게 합쳐져 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쉬는 효과가 있는 거 없어요. 그럼 1년 뒤에 똑같아요. 매상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어느도 제가 볼 때는 4시간씩 해가지고 한 달 중에 4시간씩 해가지고 한 달을 공부를 하죠. 집중적으로 하죠. 그러면은 최소 어떤 언어라도 인터미디어트의 초급 단계, 즉 프리 인터미디어트나 그 정도까지는 가요. 더 하죠. 더 하면 더 할수록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이 언어를 공부하는 거고 여러분들 자제분들이나 주변에 어렸을 때 아니면은 나이 적절한 청년기에 영어를 아니면 언어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가르칠 것이냐 절대 1년 동안 해가지고 강사를 해가지고 영어 과외 아무리 시켜도 다 꽝이에요. 한 달을 시키든 2달을 시키든 하루에 뭐 10시간씩 치고 못한다. 제가 심한 이야기를 좀 할까요? 예를 들면 상해에 있으면서 제가 상해 복단대학에서 중문학을 조금 공부를 했어요. 공부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좀 이상해져가지고 루신의 책에 미쳐가지고 그러니까 악기 정리는 여러분들 아시죠? 그거부터 해가지고 막 쭉쭉쭉 하다 보니까 뭐 굉장히 뭐 약이라는 책도 있고 춘설 뭐 그리고 각종 그런 뭐지? 이 사람은 이제 원래 그 반항아적인 기질이 있던 그런 독립투사라고 봐야 되는 그런 사람이니까 굉장히 이제 설득력보다도 뭐냐면 이게 우리 그 운동권에서 이야기하는 노래 같은 그런 거죠. 책을 읽으면 엄청나게 그런 임팩트가 어쩔 때는 성취가 돼요. 근데 그걸 이제 전국으로 그걸 이제 보면은 진짜 이런 그게 실제 그 사람 노벨상 못 받는 게 감사한 거고 그 사람 죽어서 못 받지만 그 문학 작품 자체가 문학 작품의 가치보다도 자기들 그 혁명에 대한 어떤 그런 게 더 임팩트가 정치적인 색채가 강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은 똑똑했지만은 책 자체가 그런 건 아닌데 그거 내가 또 홀딱 미쳐가지고 어쩌다 그 사람 제가 있는 대로 다 본다고 했는데 결국 다 못 봤어요. 네, 근데 그 사람도 나하고 똑같이 이제 일본에서 의대에 유학을 했어요. 의과대에 가가지고 의사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인데,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쓴 논문들 중에 이걸 보니까 굉장히 저하고 비슷해요. 전공. 그쪽 학교도 갔습니다. 막 이래가지고 막 같은 그런 그것도 있는데 나중에 또 소개할 기회가 있으면 요신 선생님 이야기 좀 하겠지만. 강의해 주세요. 네, 근데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에서 제가 중국에서 실제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걸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금도 조금 하스크라 해가지고 중국어 검정 시험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초중급은 8급까지 나왔고 고급은 90, 11, 12급이 있는데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최소 6급은 나와요. 우리 외국인이 외국인이 중국어를 공부해가지고 한국 사람은 그래도 한 1년 공부하면 6급을 딸 수가 있어요. 근데 저 서양 애들은 거의 불가능하죠. 일본이나 서양. 일본 애들도 약간 유리하죠. 한자를 그렇지만 서양 애들은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제가 이제 바둑을 두는데 제가 한양대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한양은 여자 전문대학이라고 지금 한양은 여대로 바뀌었지만 여자 전문대학이었어요. 근데 기후의 활동을 같이 했어요. 근데 저에게 한 7, 8년, 8, 9년 이상 후배되는 여자애들이 있었는데 바둑을 두는 걔들이 갑자기 중국에 있는데 연락이 옵니다. 선배들도 계시다 그러는데 자기들 전문대학에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는 전문대학이었습니다. 좀 스타로 생각이 됐겠죠. 근데 중국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중국에 와가지고 잘하면은 대학 편입도 그냥 전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둘이 오겠다는 거예요. 여자애들 둘이. 오겠다 그러니까 오라고 했는데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그 복담대학교 유학생 그쪽 숙소에 방 배정을 시켜놓고 이제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부를 나만 믿고 왔다 그러는데 시키면 안 돼요. 시키면 조금 그래? 그전에 내가 좀 한계가 있어가지고 시키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시킨 대로 할 수 있냐 그렇게 물으니까 할 수 있대. 이거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할 수 있냐? 이제 올 때는 그냥 작심하고 왔겠죠. 우리가 왜 군대 갔다 와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조금 그냥 할 수도 나는 16시간씩 1년을 했는데 너희들이 줄여가지고 딱 반으로 줬죠. 8시간씩 해가지고 내가 시키는 커리큘럼 안에서 8시간씩은 하루에 최소한 몸이 아무리 아파도 하는데 그래서 1년을 버틸 수 있냐. 그러면은 6급 나고 대학 들어간다. 근데 애들이 조금 범위 되는다. 근데 내가 하루에 16시간 했다고 우기니까 거짓말하면 12시간씩. 제가 이게 뭐냐면요. 제가 1년 동안에 이렇게 커리를 짰어요. 그래가지고 이때는 복담대학교 중문과 대학원생이고, 여기에는 그리고 이제 중문학을 가르치고, 이때는 복담대학교 중문과 아니고 생물과 대학생이 가가지고 생물을 가르쳤죠. 그때는 경제학과에 가가지고 경제학을 가르치고 정치적으로 정치가 없으니까 정치적으로 가르치고 그다음에 문학과에 가가지고 문학을 가르치고 마지막으로 다른 예능 쪽에 가가지고 뭐를 이게 내 1년 동안 큰일이었어요. 복잡한. 그러니까 12시간밖에 안 되면 12시간. 그리고 대립적으로 공부하는 게 이러니까.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냐고 이랬는데
네 개만 바뀌면서 할 수 있나 보니까 애들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둘이 했는데 하나는 6개월 있다가 튕겨 나갔어. 하나는 1년을 못 했고. 그래가지고 대학에 입학 6급 따고 7급 따고 다 들어가고 지금도 그거 하다 보니까 최근에 연락이 됐는데 그걸 알고 있더라고요. 3년 공차 쪽으로 해가지고 그쪽에 한국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그랬지만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목숨 단축하는 것 같아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고 얼마만큼 그 시간을 쪼개가지고 알차게 사용했는가. 그게 우리가 모든 얼마뿐만 아니라 모든 게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자제분들이 어느 한순간 의심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갑자기 뭐 언어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아니면 뭐 이야기가 통일하고 뭔가 맞았다. 그러면 이 방법을 절대 이렇게 꾸준히 공부하라. 꾸준히 그거 안 잡습니다. 꾸준히. 네.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네, 이제 1시간 됐어요. 1시간 됐어요? 네, 이제 입으로 가면 돼요. 조금 쉬었다가. 그러면은 뭐 5분만 쉬었다가. 아니에요? 네. 네. 5분만 쉬었다가